김정일이가 딱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머리를 딱 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야, 그동안에 우리는 김정일이도 적이고 뭐 이렇게 북한 공산당의 모든 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정신교육을 해왔는데 저렇게 유연한 모습,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병사들이 과연 적이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그래 제가 걱정이 돼서 헬리콥터를 바로 오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잠수정들이, 반잠수정들이 침투했었던 그 사례가 있는 부산의 다대포로 제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갔습니다. 부산의 다대포에는 바로 그 레이더가 이렇게 반잠수정이나 이런 거 침투했을 때 하는 레이더를 이렇게 운용하는 기지였는데 한 30명 정도의 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병사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앉혀놓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TV로 봤는가? 예, 봤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나?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고 사내 1등병, 아무개 1등병 무엇을 느꼈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안으로 침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정일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병사들이 그대로 먹혀들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시간을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과 노동당에 대한 규약,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행태, 이러한 사항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침투할지도 모르니까 경계살상. 알겠습니다. 침투하는 적을 잡으면 너는 무공문장 타고 그 다음에 군복무도 앞당겨 끝낼 수 있다. 휴가도 한 3개월 정도 갈 수 있다. 잡아라.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국방장관한테 불려가서 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육사 시기에 조성태라는 장관이 하셨는데 제가 장관한테 그 상황을 보고 딱 드렸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남남 간의 갈등이 유발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들이 적이라고 교육을 쭉 한 그 대상이 아주 저렇게 운동자에서 유연하게 나오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적이냐? 이성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남한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인 해이로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해야 필요가 있고 특히 장병의 주적관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북한의 주민을 탄압하고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당과 권과 정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적으로 분명하게 하고 그러한 통치 밑에서 기하선상에서 허덕이고 고생을 하는 우리 북한 주민을 동포로서 이렇게 양분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알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뭐 이 교재를 쓰고 있어. 빨리 작성하셔서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근무하는 청령 인근에 경남 산청이라고 여기 고향이 그쪽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산청이라는 곳에 산청 군수가 자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기념관을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빨치산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빨치산은 고난과 갓난을 극복하고 투쟁한 영웅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참여한 군과 경찰은 양민을 학살한 규범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이렇게 공안기관하고 전부 이제 해서 이런 사람으로 하면 기념관을 건립하게 해주면 안 된다 해서 보고를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빨치산 토벌에 대한 기념관이고 이 왜곡된 내용을 이렇게 전부 이제 바꾸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확인을 시켰더니 지리산, 산청, 남원, 구례 이 골짜기에 흔히 얘기하던 빨치산들이 운영하던 밀령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거기 와서 자면서 주먹밥을 먹고 이러면서 빨치산들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투쟁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이고 대학생 한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5월대 노트대들이 바로 그렇게 와서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게 되겠다 하는 이런 활동을 거기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항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서 발전된 이런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지금 이제 저희 제한문에서는 바로 종북 세력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은 어떤 사람이 종북 세력이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김정일, 김일성을 경애하는 수령이라고 칭호를 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종북 세력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번영이 발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해체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면 종북 세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에게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보안법 조항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저촉받아가지고 활동의 제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법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 북한도 국가인데 통치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간섭을 하느냐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입니다. 대학생들이 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총연맹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사파라고 했습니다. NL이라고 해서 민족해방전선파가 있고 PD라고 해서 피플 디모크레이스에서 인민민주주의 그런 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식화를 시켜서 그 전사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는 그러한 이 세력들은 다 종북 좌파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 어르신들께 실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녕에 있는 군단장을 마치고 모교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연합사령관인 라포트 대장을 초빙해가지고 생徒들에게 교양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라포트 대장이 ROTC 출신이기 때문에 정규사관학교 생도에게 강의를 한다는 데에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생도 1000여 800여 명 앞에서 열강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제목은 민주주의와 군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데모크래시 앤드 리더십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영어로 하고 옆에 이제 통역을 동시 통역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경청을 했습니다. 이제 다부정 쪽에서 이제 어렵게 눌렸을 때 유엔이 참전을 해가지고 밀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 9.28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진격을 해간 겁니다. 평양으로 진격을 해가니까 대동강을 넘어서 평양에 진격하자마자 거기 가니까 공산체에서 고생을 했던 남녀노소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열렬하게 만세를 부르며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인용하면서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승리한 하나의 이 사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라파트 대장이 질문이 있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생도가 질문을 했는데 3명은 아주 건전하게 이렇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생도가 제너럴 써 하더니 I have a question 하더니 손을 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그 전에 의정부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다가 장갑차에 2명의 여학생이 치여서 참 불기에 계획이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효선이 유선이 이렇게 미선이 해서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서울 시청학 강당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고 야단 법석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이 라파트 대장께서는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렇게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환영하듯이 그런 환영을 받고 있는 줄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완전히 반미의 논조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국가 간성이 저게 뭐야? 아주 소름에 딱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파트 대장이 그냥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원 학교 내에 있는 생도식당에서 같이 공석 식사를 하고 떠나들 때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라파트 대장, 대단히 미안하다. 나는 사관생도가 그런 질문을,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 미안하다. 괜찮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이제 몰라가지고 예측을 못했다. 미안하다. 괜찮다. 그래, 이제 끝나고 가는데도 이제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상한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뽑는 그런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명 곱하기 4배수 해서 1000명을 뽑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으로 이제 검사도 하고 또 이제 면접도 검사하고 또 이제 체력도 하는 이 3가지 절차를 거쳐서 장교로서의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상한학교를 지망한 학생들에게 의식 성향을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면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 그럼 통상 보면 좌파적 그 역사관은 피지배자 위주로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배자 위주로 써졌기 때문에 피지배자 위주로 다시 써서 이걸 거꾸로 엎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진 게 이제 좌파 및 운동권의 시각입니다. 그걸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 써졌다. 피지배자 위주로 다시
있어야 된다. 40% 정도가 그렇게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이 뭐냐? 주한미군이다. 이 30% 이상이 그렇게 거기에다 표시를 합니다.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이다. 그것도 3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거는 하도 충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공표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신문지상에 사관학교 뭐 생도들이 그렇다. 생도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집니다. 이 경각심, 경고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왜 이러냐? 학교 일선에 있는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의식화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국에 있는 뭐 이런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의식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대학을 가면 또 한 청년에서 또 주사파 이런 학습을 시킵니다. 또 이제 일선에 가서 이제 근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또 그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끊임없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돌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돌도 아무리 강하게 구멍이 뚫립니다. 천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이 한국 내에 젊은이들의 성향이 많이 그쪽으로 왜곡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6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면 집시법 위반을 한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을 뽑힌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60명의 범법자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한국민에서는 종북 세력을 퇴출해서 국가 안정을 기해야 된다 해서 뭐 신문지상에도 광고도 내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종북 국회의원 국회 입성 저지 하면서도 명확한 게 뭐 완전히 말이야 보수 꼴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을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조선일보에 내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가보안법도 이게 13개 이적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이게 단체를 해체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도 바로 해체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뜻이 있는 신재철 국회의원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그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대한민국 제한국민에서 서명을 받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이 K4-12라고 KH-12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 지상을 밤낮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무수단이나 금창리 이런 데 북한 지역에 지금 뭐가 있는지 이게 다 식별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30cm 자동차 도로판에 숫자가 식별될 정도로 해상도가 그렇게 강한 것이 바로 미국이 운영하는 군사정찰 위성 K4-12입니다. 또 이제 그 평양 원산 뭐 이 북방에 U2S, U2R이라는 정찰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한 번 이렇게 군산에서 떠가지고 쭉 하면은 하루에 100만 불씩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달러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는 그 100만 불이 어느 정도 하는지 익히 아시려 하루에 100만 불 한 번 떠서 가는 그런 그 U2S, U2R이
원산에서 평양 위를 이렇게 딱 지나가면 평안 고속도로에 자동차 작은 차가 몇 대, 트럭이 몇 대,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것을 오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위협을 주는 표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전시 작전 지휘 통제권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에 6.25 때 미군이 좀 한 그런 그 권한을 이제 한국군에게 이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양을 하려고 하면 군사정찰위성 T-12처럼 그런 것도 쏴올려야 되고 UTS, UTR 같은 그런 정찰 장비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좀 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전쟁이 발발됐다. 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69만의 지상군을 의회 승인을 받고 바로 해주고 1700대 이 공군기가 그 한반도를 지원하던 것도 있고 뭐 항모도 5개 전다. 뭐 함정도 뭐 160척 이런 게 한반도에 이 파병이 되도록 이런 게 돼 있는 것이 한미 동맹입니다. 지금 종국 세력들은 그거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북한이 지금 목표로 하는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희 제한군에서는 정말 이 전시 작전지 통제권을 2015년 12월까지는 이런 전력 구성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핵 얘기한 실험을 3차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미사일도 사거리를 늘리려고 더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보의 현실에서는 그 받아오면 너무 그냥 시기상조다. 그래서 또 재연기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양을 하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타협을 한 것을 제한군에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미 조야에 그것이 전달되면서 3년이 늦어졌는데 다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분들보다도 이런 사항을 잘 아시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 미 하원의 세출위원장인가요? 찰스 랭글 의원입니다. 흑인. 그분은 한반도에 6.25 때 참전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이 한반도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지원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기생이 가장 친한 동기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동기생보다는 좀 실력이 떨어지고 해서 육사 대장까지 맡기게 됐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참모총장을 하면 매년 이렇게 하는 국정감사가 이제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제 이 국정감사를 수감을 하는데 업무 보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쫙 해서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통합당의 새파란 젊은 의원이 삿대질을 딱 하면서 총장!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총장!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총장이 어느 의원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이 참모총장이 바로 그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의원님께서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를 물으신 겁니까? 개인 남장군에게 물으신 겁니까? 개인에 물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단군이 우리 그것을 나라를 개국한 일에 국민의 여러 가지 사항을 해결한 왕이나 이런 게 두 분 계신데, 하나는 이시조선 때 세종대왕이고, 한 분은 한국의 근대화를 앞장선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그분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사항을 오늘에 있기까지 그렇게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재자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독재자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 지금 대통령 후보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박근혜 그 국방위원 생각해서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 이제 소신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웅을 만들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에 대한 그것도 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부터도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역사에 대한 걸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래서 할 수 없어 하는 이런 그 패배의식에 졌기 때문에 항상 세계의 어떤 그거로 가든지 그러면 다 좋은데 고사를 고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국력을 통합하고 모든 사항을 세계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도시로 하려면 정말 안보의 여야가 없듯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좀 서로 배려하고 뭉치는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해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란타에 계신 교인들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정말 제가 이 차 회장님한테 여러 가지 일을 들으면서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런 큰 대륙에 감히 건너올 생각도 하지 못했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도전도 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룩하신 성공, 안정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 간난과 역경을 다 이기신 그런 하나의 성공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한민국 배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김용 세계은행 총재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트머스 총장까지, 또 이게 작고하신 고 강용호 박사, 장애 차관보까지 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어디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사모님들을 비롯한 분들의 참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이런 성공이,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 별 3개를 땄습니다. 세계 5위가 됐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국에서는 10-10이라고 해가지고 금메달 10개 10위, 요게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 딴 것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묘하게도 총 사격에서 3개, 활, 양궁에서 3개, 칼, 펜싱에서 3개. 대한민국 국민은 상무정신이 아주 투철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대는지 제가 한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이제 그 리듬체조 소년제 뭐 다리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우리 대한민국 참 그 아들 딸들이 그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딸을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급성스럽습니다. 급성스러운 것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세계 속에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아틀란타 교민 여러분들의 그 활약상을 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고 뜻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뭐 12월에 이제 저희가 뭐 대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서 아마 그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난번에 뭐 흥기나 그 의원도 와서 뭐 새누리당 이렇게 다녀갔겠습니다만 황진호 의원하고는 제가 생활하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만 영원하고 있지 뭐 정치인들 뭐 개인 잘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재향군의 사무총장 되는 중입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집안이 가난하면 참 훌륭한 살림자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고 나라가 좀 어지러우면 정치를 잘하는 재상이 와야 된다.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인, 사량처, 국난, 사량상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이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하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로 당부드리고 저희 대한민국 재향군에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뭐 한미동맹에 대한 강화, 전시작전 통제 지휘권에 대한 연기, 정복 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사항이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